한 분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자, 시작해봅시다. 저번에 사이값의 정리를 너무 빠르게 한 나머지 이해를 하나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수학의 꽃이죠. 플라워, 미분이 나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인 오늘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이값의 정리다. 자, 저번에 이 썰을 풀고 싶었는데 못 풀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 대학교 동기 중에서 수학 100점 맞고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이값 정리를 거의,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학생 때 배웠을 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정의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이거를 실전에서 활용해가지고 수능 30번을 맞췄대. 그래가지고 뭔 쌉소린가 했더니 일단 얘가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서 음수고 2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양수면은 1 넣었을 때 음수고 2 넣었을 때 양수니까 1이랑 2 사이에 근이 있겠죠. 이렇게 추론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야. F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음수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또 근이 있겠네?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수능 30번을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아무튼 어너더 클래스를 느끼고 찍mat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았대. 그렇게 이거일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아무튼 그때 좀 많이 깨달음을 얻었던, 아무튼 그 친구가 지금 문제 출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걔도 아무튼 뭐하지? 걔 그런데 그 친구 인생을 갑자기 좀 얘기해보면 막 알바 이상한 거 많이 했더라고. 구구족 족발집 알바. 그걸 왜? 해보고 싶대. 족발 다 봐가지고 나 초대해가지고 족발 주고. 아무튼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의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fx가 일단 이게 지금 연속 단원이니까 어떤 연속이야. 일단 근데 정확하게 정의를 쓰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일단 정의 자체는 이래. fa라는 함수값이랑 b라는 함수값이 만약에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 fa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있고 함수값은 달라야 돼요. b를 집어넣었을 때 fb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있어요. 함수값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얘가 연속이라는 거니까 연속이면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끊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이렇게 이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성립하냐? 자, 이거 정확하게 써볼게요. 이걸 때 어떤 게 성립하냐? FA와 그 다음에 FB 사이에 어떤 K가 있대. K가 존재하는데 그 K가 어떤 K냐면은 FC가 K가 되는 이거가 되는 C가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말이 어렵거든요. 자, 잘 천천히 이해해보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건데 무슨 소리냐? FA랑 FB 사이에 어떤 K라는 Y값이 있대요. Y값. 그럼 Y는 K라는 거가 어쨌든 FA랑 FB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쫙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Y는 K 딱 그었잖아? 그러면은 FX가 F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K가 나오는 그 C가 반드시 A랑 B 사이에 적어넣어나 존재한다야.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는 여기가 C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연속이라는 가정이 딱 나와 있으면은 FA랑 FB 사이에 어떤 값을 그어? Y값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적어넣어 생긴다야. 자, 그냥 이런 거예요. FA가 이렇게 있고요. F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그어. 그랬을 때 이 FA랑 FB 사이에 어떤 값을 딱 그어요. 그럼 무조건 교점을 적어다 갖는다.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 오히려 봐봐. F가 이렇게 있고 FB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K값을 그었어요. 근데 연속이야? 그럼 무조건 얘랑 얘를 이었을 때 만나게 이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해했어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안 만나고 이어? 어떻게 안 만나고 띡
삑 말이 안 되잖아? 연속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앞에. 너 앞자리밖에 없어. 오늘 자는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무조건 한 군데밖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 만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인 거고, 약간 여기서 활용 방안을 좀 얘기해 봅시다. 이게 문제화 되면은 무조건 여기서 걸려요. 어떤 거냐면은 봐봐, FA랑 FB를 딱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양수고 만약에 얘가 음수야, 서로 부호가 달라요. 즉 이 말이야, FA랑 FB가 달라? 다른데 하필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하나가 양수니까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A를 딱 그었을 때 A가 만약에 FA가 양수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요. F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FA랑 FB의 사이값 정리하면은 그 사이 어떤 값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 만난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이었어. 근데 그 K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그 사이에 Y는 0이라는 게 있죠. 즉 K가 빵인 거야. Y는 0이라는 걸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는 만나겠죠. 사이값 정리해서. 근데 얘가 하필 X축이자 Y는 0이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지. fx에. 더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봐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야. 그래서 그 수학 잘한 친구가 이렇게 막 범위를 좁혀놔서 근을 찾았던 거거든요. 자, 근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똑같이 연속이 보장돼 있으니까 무조건 사이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을 짓자. 니들 이제 한 줄 요약하는 거 좋아하잖아? 결론! 이렇게 수학 가르치면 안 되는데. 결론! F의 A랑 F의 B를 곱해서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한 게 음수죠. 그죠? 곱한 게 음수면은 이게 성립한다야. A랑 B 사이에 여기에 어떤 C가 존재해서, 근데 그 C의 정체가 뭐냐? F에 C를 넣었을 때 빵이 되는 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인 거야, 근. A랑 B 사이에 어떤 근이 존재한다, 반드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게 어떻게 푸냐? 봐봐.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걸 박아둬야 돼. 두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푸는 법인데, 자, 이해가 안 될까봐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243번을 가볼까요? 243? 자, 243번 한번 활용해 봅시다. 괜찮으시죠? 벌써 피곤해. 아니, 나 근데 사실 오늘은 안 피곤한데. 오늘 뭐 하다 왔지? 오늘 TMI지만 제 인생에 아주 대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기억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 프로포즈 안 했어요. 뭐? 프로포즈 안 했어요. 야, 씨. 맞습니다. 비밀입니다. 자, 자, 문제 가볼게. 0이랑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니?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 자, 봐볼게요. 편의상 이걸 fx라고 두면은 0이랑 1 사이에 근이 하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법은 이거야. f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랑 f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부호가 반대면 반드시 0이랑 1 사이에서 근이 있겠죠. 이해했어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둘의 부호가 반대인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냥 잘 모르겠지만 곱해서 음수다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단편적인 이해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당연히 그 사이 근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0 집어넣어봐. 뭐 나와? 마일 나오죠?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1 나오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니은 한번 봐볼까요? 편의상 fx를 2x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둘게요. 얘가 0이랑 2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갖니? 그럼 똑같이 하면 돼. 자, f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마 4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잘은 모르겠지만 양수 같아.
그죠? 어쨌든 부호가 중요한 거야.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근을 갖는 거죠. 답은 5번. 네, 다 맞습니다. 자, 답은 5번인데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별거 없죠? 좀 더 넘어가 봅시다. 247번은 가볼까요? 247. 247번.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못 풀만한 문제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47번. F에다가 마3을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2래요.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A-5래요. 뭐 중근이 아닌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근데 얘가 이 근이 마3이랑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려면은 뭘 확인해 줘야 돼? F에다가 마3이랑 F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이 음수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고. 그래서 마3 집어넣었을 때가 A 더하기 2라고 나와 있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가 A-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도 마이너스 2랑 5 사이인 걸 알겠다. 그럼 정수가 마일 0, 1, 2, 3, 4 6개죠? 답은 5번입니다. 예, 너무 쉽죠? 듣고 있어? 자, 됐고 못 풀만한 문제 한번 같이 가보시죠. 253번입니다. 딱 걸렸죠? 아닌가? 3번. 와우. 자, 눈치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3번일 수밖에 없긴 한데. 자, 일단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fx가 이렇게 써볼게요. x-a, x 빼기 b. 이거 생각보다 이거 역사가 깊은 문제예요. 이거 질문이 거의 3년 내내 나왔어요. 거의 조용민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구만. 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 x 빼기 b, x 빼기 c, 그 다음에 x 빼기 c, x 빼기 a. 뭐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얘 근이, 이거의, 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이제 편의상 베타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대소관계로 옳은 걸 구해라. 자, 얘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자, 어떻게 푸냐. F에다가, 봐봐. A를 대입해볼까? 갑자기? 대입해보자고. 뭐, 해보자. 날라가죠. 그럼 얘만 남는 거 보여요? 가운데만? 얘가 A-B에다가 A 빼기 C죠? 맞죠? 성명아! 우리 성명 오늘 기분 좋나봐. 잘했잖아. 자,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요? A 빼기 C는? 음수죠? 그럼 곱해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괜찮으시죠? 내가 뭘 하는지 알겠어? 부호가 반대인지 좀 찾겠다고. 그 다음에 F에다가 B 집어넣어볼까요? B 집어넣어주면 사라지고 얘만 남잖아요. 그래서 B 빼기 C에다가 B-A죠. 근데 B 빼기 C는 음수고요. 그죠? B 빼기 A는 양수죠. 그죠? 그럼 둘의 부호가 음수니까 어떤 걸 눈치깔 수 있죠? A랑 B 사이에 근이 있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무조건 근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에다가 C 대입해보시면 얘만 남으니까 C-A에다가 C 빼기 B만 남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거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알파가 작으니까 여기에 알파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가 있다는 거니까 대소관계는 A, 알파, B, 베타, C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54번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254번에 3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선행 좀 하겠습니다. 미분을 아셔야 깔끔하게 풀리는데 자, 254번입니다. 네, 큰일 났어. 지금 여행 계획 아무것도 안 세워놨습니다. 지금 첫날에 뭘 할지, 둘째 날에 뭘 할지, 셋째 날에 뭘 할지 아무것도 계획 안 세워놨어. 어떡하지? 갑자기 공감대가 그러네요. 자, 공부 계획이 없다고? 다들 방학 때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쪼아야 돼. 누가 많이 쪼아달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쪼으셔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과탐해야 되는데. 그죠? 과탐하신 분들은 과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국영수를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국영수를 완성시켜야 돼, 2학년 때는. 그래야 3학년 때 과탐에 좀 시간 쓰고 그래요. 저기 3학년 구영고 형님은 지금 지원 시작도 안 했대. 지금 손발이 떨려가지고 하루 7시간 8시간씩 박으라고 했거든. 근데 예, 자기 말로는 자기는 수시로 간다고
뭐 그러더군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면 안 돼. 수학만 잘해 지금. 수학 원툴이 됐어. 수학만 시켜서 그런가? 자, 아무튼 자 254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일단은 P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Q가 음수래요. 자, 근데 문제가 fx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니? 김민우 씨, 이거 얘기해 줄 게 있거든요. 분모가 어디로 가? 수렴하죠? P라고 썼으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나한테 대답해 줘야 될 건? 그치, 분자도 0이어야 돼. f의 마이너스 1이 0인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f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빵이고 1 넣었을 때 빵이니까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두 개 있다는 거야. 더 있을까? 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일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선행 좀 하겠습니다. 프라임 마이너스 자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거에서 이따가 퍼즐을 맞춰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 자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일단 잘 모르겠지만 적어두세요. 플러스 1을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라고 적으시고요. f-1이 빵이니까 f의 마이를 빼든 말든 상관이 없죠. 왜 0이니까? 0이니까 빼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냥 이렇게 쓸 건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얘를 뭐라고 쓸까요? 아씨, 뭔 소리야? 다 모를 텐데. f 프라임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적는데 이따가 할 거예요. 일단 무슨 외계어 보듯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뭐 일단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받아 적으세요. 잘 모르겠지만 받아 적으시고 이따가 퍼즐을 맞춰줄 겁니다. 거의 그냥 설계된 수업이야. 자,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P야. 근데 P가 양수래요. 괜찮으시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의미고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근데 이거 조금 이 생각을 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뺄게요. 그러면은 x-1분의 fx라고 적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빵이니까 f1을 빼든 말든 일단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자 0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의 f'1이 돼. 근데 얘가 q래요. 그죠? 자 근데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f'1이 마이너스 q여서 마이너스 q는 q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적어봅시다. 얘도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양수라는 거야, 양수.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해봐.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근이래요.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근이래요. 0을 지나요. 괜찮으시죠?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야. 자, 근데 여기서 다항함수니까 봐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야 되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봐봐.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감소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죠. 근데 증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통과하면 안 돼, 근이. 그래서 여기를 봐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통과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고 얘도 이렇게 통과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요. 근데 얘가 다항함수니까 연속하게 이으려면은 봐봐. 이렇게 갔어. 연속하게 이어야 돼. 그럼 반드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근은 일단 확정이 됐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하게. inheritable? 자, 아무튼 세 개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넌 알아들을 자, 필연적인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 깐치 나잖아. 타노스 대사. 아니야? 뭐 I am inheritable 하고 팍.
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들리는 대로 그냥 발음해가지고. 아무튼, 답은 그래서 3개입니다. 4번입니다. 아, 들리는 대로 발음했는데 아닌가? 근데 깐지, 그게 임팩트가 있었어. 그 영어 대사가. 판타스틱 4 언제 나와? 이틀 뒤에. 씨. 너 집에 그 D 마이너스 몇 시간 이거 써놨어? 자. 아, 영화 보려다가 주말에 볼 게 없더라고. F1 무시라니까요. 이게 있더라고. 뭐 코난 볼 수 없잖아, 내가? F1 무시라니까요. F1 재밌다니까. 그래? 평점이 얼마나 높아. 아, 그래? 아씨. 근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 약간 아는 맛이긴 해요. F1. F1은 뭔가 안 볼 것 같고 노이즈가 좀 끌리긴 하는데 노이즈도 좀 그런 것 같고. 층간소음 많이 당하세요? 근데 나 살면서 층간소음 당한 적 한 번도 없어. 다들 옆에 착하시던데? 내가 좀 많이 하나? 영상 찍으니까 말은 않겠습니다만 밤에 좀 제가 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민폐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 컴플레인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밤에 세탁기 돌린 적도 있는데 컴플레인 없던데? 옆에 분이 착하신가? 자, 255만 보고 마무리 지어보시죠. 자, 그럼 봐볼게요. 이거 실생활에서 활용인데 이거 그냥 비문학도 아니야. 뭐라고 되냐 이거? 초딩 국어야. 봐보자. A라는 정류장이 있대요. A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정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정류장이 있대. 근데 얘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C로 갔대. 그죠? 이거 두 번째 줄까지 읽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자, 읽어봅시다. A에서 B까지 갈 때 그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래요. 60을 찍었다가 다시 멈추고, 다시 60을 찍었다가 멈춘대요. 이런 식으로. 버스가 왕, 휙 하다가 휙 멈추고, 왕, 휙 막,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40km인 순간이 적어도 몇 번이냐? 그럼 40이 이쯤 있을 거 아니야, 40이라는 라인이. 적어도 몇 번 만날까요? 4번 만나겠죠. 예, 너무 쉬웠던 문제고. 당연한 거 아닌가? 60 찍으러 갈 때 한 번, 내려가면서 한 번. 답은 4번입니다. 정류장 C에서 정차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C 그냥 안 멈추고 하긴 너무 현실적이죠. 정지했다는 말이 없는데. 근데 그러네. 실생활인데, 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사님들은 다들 정차하시잖아요. 가끔 다 근데 좀 알아? 너들 한 번쯤 경험해봤지? 저기요, 같이 가요! 이러는데 갑자기 윙 지나가 버리고. 그 처량한 모습. 나 문도 두드린 적 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 아씨. 좀 슬펐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여기까지가 일단,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이날을 기다려왔구만. 제가 나가는 곳까지요. 오늘은 좀 각오 좀 하고 왔습니다. 개 많이 나가려고. 안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최소 338번이 최소인데 최소입니다. 무조건 돼. 오늘은 무조건 됩니다. 자, 미분을 들어가기 전에 주입식 교육 좀 하나 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학교 선생이 아니라 강사잖아?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가능해요. 뭐 꼬우면 선생 하던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주입식 교육입니다. 아직 미분의 미자도 뭔지 모르지만 미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fx가 x의 만약에 n제곱이래. 이게 머리가 지수가 n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미분을 한다는 기호인데 f'x. 이거 약간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막 자기 뭐라고 해야 되냐? 엄마가 우리 아들 미분할 줄 알아요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 이걸 외워서 엄마가 미분한 줄 알거든요. 이거 미분은 아니고 아무튼 봐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n이 무거워서 톡 떨어져요. 그 다음에 차수는 하나 줄어듭니다. 자, 그냥 이게 팩트니까 외우고 계시죠? 현주씨! 외우고 계세요? 이거 아시죠? 우리 방학 동안에 헛되지 않았잖아. 알지?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시면 2가 툭 떨어지고 차수가 줄어듭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만약에 fx가 x잖아? 그러면은 1이 툭 떨어지고 그냥 차수가 0제곱이 되기 때문에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만 남습니다. 괜찮으시죠?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죠. 만약에 상수다. 상수를 미분하면은 그냥 항상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봅시다. 자, 아무튼 미분하시면 지수가 무거워서 톡 떨어지고 차수는 줄어들어요. 일단 주입식격 시킨 거니까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 풀 때 편하거든. 자, 그러면은 됐고 한번 개념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미분이요. 미분. 그 함수의 정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은 진도를 못 나가. 자, 나는 근데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냐, 난 둘 다 좋다고 봐. 그래서 난 그 야매 같은 거 다 알려줄 거거든. 나도 실제로 야매로 문제 푸는데 딸깍하고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편한 거를 니들이 쓰시면 됩니다. 로기탈. 그죠? 알려드릴 겁니다. 자, 네, TMI인데 우리 철웅쌤은 싫어하시더라고. 나는 알려줄. 쌤이 로기탈 안 알려줄 거라고. 네, 근데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강에서 배웠다고 하십시오. 미적 사는 애들은 들으면 안 되는 아, 미적은 안 되죠. 미적은 나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수트 한정으로는 고트입니다. 고트. 로피탈만큼 편한 공식이 없어요. 자, 일단은 미분이라고 한번 써보고 자, 이거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추워? 알겠습니다. 네. 자, 미분. 약간 가히 수능 수학의 플라워죠. 플라워. 너무 아름다울 미자는 아니고 그 미량할 때 밉니다. 되게 아무튼 되게 조그맣다는 뜻이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얘는 일단은 미분이라는 거는 딱 이제 왜 나오냐, 세상에 왜 나왔냐, 이거 참고로 그거 뭐였지? 뉴턴인가?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대요. 라이프니츠는 모르시겠죠? 뉴턴 아시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딱 만들어낸 개념인데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는 최근 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최근 수학이라고 하면 한 400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배우셨던 피타고라스는 한 2000년 넘었으니까. 아무튼 최근 수학입니다. 자, 미분 어떤 거냐? 자, 얘는 일단은 배우는 의미가 이거예요. 저 써볼게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해요. 자, 이 미분을 통해서 약간 의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릴 수 없었던 그래프들을 미분을 이용하면은 나름 그래프를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적분이든 나중에 대학교 수학을 하든 무조건 다 통용되는 거야. 미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도구를 배우시면 내가 처음 보는 그래프도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저번에 우리 상명이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쓰고 지울게. x제곱 더하기 1분의 1?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미분을 통해서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수트에서 못하잖아요. 스트에서는 못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을 이용하면. 근데 자, 그 다음에 그 미분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미분은 잘 들어보세요. 자,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전에 대충 했죠?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뜯어보면은 접선의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근데 이게 빌드업이 굉장히 길거든? 근데 오늘은 이게 뭔 상관이냐? 오늘은 모르고 아무튼 접선의 기울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일단은 일단은 변화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변화율. 근데 변화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볼게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 실제로 이거 뉴턴이 이렇게 도입한 거거든. 자, 평균 변화율이 있고, 현재 씨. 자, 그 다음에 써볼게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니까. 자,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이게 다 이제 어떤 영광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 무슨 소리냐? 자, 이건 좀 메모해 두세요. 얘는 써볼게. 두 점이 있어. 두 점 사이에 기울기와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평균 변화율도 똑같은 거야. 그냥 지금까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세요랑 같은 말인데 그냥 수투 한정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냥 어렵게 5글자로 줄인 거예요.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약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했을 때 봐봐. a가 이쯤 있고 b가 이쯤 있다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그냥 얘죠. 그죠? 이 빨간 색깔이 a랑 b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평균 변화율은 한국어잖아. 수학 나라 말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 어떻게 써야 될까? 봐봐. 얘는 a, fa고 그 다음 얘는 b, fb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써보면은 기울기는 이거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약간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스러운 거고 약간 이제 좀 새로운 좀 용어들이 좀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봅시다. 봐봐. 우리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x 증가량도 한국어죠. 이것도 번역한 거야, 수식으로. 그래서 x 증가량을 이렇게 써요. 자, 세모 x라고 하시면 안 되고 델타 x라고 부릅니다. 델타 x. 적어볼게요. 자, 용어야. 델타 x. x 증가량이라는 기호고. 보고 계세요? 어우, 피곤하지? 어떡해. 나도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지? 분위기가? 어쩌라고. 자, 그 다음. 방학했나? 알겠습니다. 자, 아휴, 자. 근데 오늘 참 대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 인생에.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거는 정말. 쌤이 어그로 끄시고. 이거 보여주려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델타 y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냥 적을게요. 자, 얘는 델타 x 분의 델타 y다. 괜찮으시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기호예요. 괜찮으시죠? 델타야. 참고로 델타 소문자가 이거죠. 대문자가 세모입니다. 그리스어가 이런 걸 어떻게? 자, 아무튼 자,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도 표기를 해요. 수학자들이 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씁니다. 봐봐. A에서 델타 X만큼 더하면 B죠. 보고 계세요? A에서. 자,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가 B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B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을 해요. 이거 정신 나올 것 같네. 자, 그래서 봐봐. B 자리에 얘를 딸깍 대입하시면은 분모는 일단 A가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분모는 그냥 델타 X라고 쓰는데 대신에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F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조금 잘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자, 이거야. 괜찮으시죠? 자, 이거 그냥 얘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평균 변화율이고 그냥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괜찮으시죠? 자, 근데 순간 변화율이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별표가 거의 100만 개야.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 자, 얘는 일단 개념을 좀 컨셉을 좀 잡아볼게요. 자, 얘는 일단 한 점이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조금 적어두는데 정확한 표현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혜서씨! 자, 한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이 한 점의 개념이 무슨 소리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야.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만약에 자, 여기가 A고 그 다음 여기가 B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뭐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건데 자,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봐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냥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뭐 오케이. 근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약속을 했냐면은 잘 봐봐. 봐야 돼! 자, 얘는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평균 변화율에 맞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평균 변화율에 극한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 뉴턴이란 천재가 한 거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
S니까. 자, 근데 봐봐. 받아들일 수 있어. 어려운 개념인데 할 수 있거든요. 봐봐. 어떤 컨셉이냐면은 내가 주황 색깔로 A랑 B 사이에 평균 변화점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게 기울기야. 네, 이제 써볼게. 일단은 F의 B, F의 A, 그 다음에 B 빼기 A. 이게 일단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어떻게 가져갔냐.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뉴턴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A를 고정시켜. 고정. 딱 못으로 박아. 딱 박은 다음에 B라는 점을 점점 A로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민우 씨, 준식 씨, 파야 돼. 파야 된다고. 자, 봐봐. A라는 고정점을 박아. 그 다음에 얘를 고정시켜놨어. B를 A로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봐봐. 점점 이동해보자, 일로.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네. 그죠? 또 가까이 가져가. 그럼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네. 또 가까이 가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점점 A로 가까이 갈수록 되게 미세한 이게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두 점 사이로 엄청 미세하게. 근데 B가 A로 가까이 갈수록 마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아이디어야. 이 생각은 어려운 거지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천재가 생각하는 방법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자, A를 고정시키고 기울기를 관찰하는 거야. 봐봐. 내가 극한을 맨 처음 가르칠 때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쓸게. 리미트 B라는 점이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야. B를 A로 가까이 보낼 때 이 기울기를 관찰했더니 마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되더라.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냥 무지성, 그냥 미분 저거 이렇게 따각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외워,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김현지 씨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자, 무슨 의미야? 기울기가 있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있는데 B를 A로 가까이 가져갔을 때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를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봐봐. 얘를 이거를 통해서도 이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어떻게 할 거냐? 델타 X분의 델타 Y야.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보고 계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근데 증가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들어봐. 이게 X 증가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B를 A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이 개념을 증가량 입장에 서술했을 때 이 X 증가량이 어떻게 돼? 점점? 얘가 B가 A로 가까이 가면 X 증가량이 점점 작아지지. 느껴지세요? 그럼 X 증가량은 뭐가 될까? 길이잖아. 길이가 점점 0이 되는 거예요. 0. 이해했어요? 준식씨! 자, 그래서 봐봐. 얘는 리미트 델타의 X 증가량이 점점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걸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되지 않을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이용해서 또 서술해보면은 자, 리미트 델타의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의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A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억지로 하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기울기를 관찰할 건데 B를 A로 보내는 거. 기울기를 관찰할 건데 X 증가량을 0으로 보내는 거. 얘도 또 같은 얘기야. 자, 준식씨? 자, 그래서 봐봐. 세 개가 일단 이 정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네모바로 쳐볼게요. 자, 이거 있죠?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이거랑 이거는 앞으로 미분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거의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거의 미분의 정의야. 자, 미분 정의야. 미분의 정의고, 자, 수학자들이 델타 X라고 잘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수학자들의 약속이야. 델타 X를 주로 H라고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야.
자, 이게 거의 최종적인 궁극의 버전이에요. 마지막. 이거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게 다 수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 다 이해를 해야 돼. 얘랑 다 같은 말이야. 그냥 x 증가량을 h라고 쓴 것뿐이에요. 근데 얘를 많이 써서 그래. 이게 처음에는 막 정보가 많거든?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미분의 정의는 얘야. 얘도 돼. 둘 다 돼요, 둘 다. 미분의 정의 둘 다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기울기를 관찰할 건데 h를 빵으로 보내는 거야. x 증가량을 빵으로 보내는 개념이에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봐봐. 이제 천천히 쌓아가 봅시다. 이것들에 지금 관찰했을 때 얘가 그냥 내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지른 거잖아. 자, 이거는 봐봐.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를 시켰고,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얘기야. 정보들이 많아서 그래. 거의 그냥 사회 시간에 애들 암기 과목이거든.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얘기고, 다 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봐봐. 이거는 그냥 미분인 걸 떠나서 어떤 하나의 극한이죠. 극한이잖아. 극한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F'A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거야, 이거는. 자, 이 극한 값이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걸 우리가 F'A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건 기호야. 수학자리 약속한 기호야. 그래서 봐봐. 다 똑같은 말인 거야.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이고 이 극한 값의 수렴 값이야. 수렴하는 값. 전부 다 F'A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F'A라고 그냥 읽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다 의미를 알아야 돼. F'A, A에서 접선의 기울기, A에서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얘가 정의구나.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얘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X는 A에서의 미분 개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미분 개수야.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거의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미분 개수를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순간 변화를 구해라. F'A를 구해라. 다 같은 말이야. 이해했어요? 자, 피곤하시군요. 어떻게 할까? 민호가 어떻게 해야 돼? 피곤할 때는? 쉬는 시간 씨. 재우는 게 좋아. 아니, 무슨 맨날 애견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려 유치원 마냥 막, 샬라. 자, 아무튼 얘를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자, 이렇게 쓸게요. F'A는 극한값이잖아. 극한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나, 만약에 수렴한다면 우리가 얘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수렴한다면 미분 가능하다야. 만약에 이 극한값이 없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 아무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념이 끝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흠 다 똑같은 얘기구만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슨 정보 폭탄이야. 어떻게? 폭탄은 폭탄 어떻게 해야 돼? 폭탄 맞아야 되나?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 정보들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속 영상 돌려보시던가 복습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좀만 끊었다가 갑시다. 다음 시간 배고파.